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입니다. 사주 6강. 오행별 육친을 10가지 십성 구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4강하고 5강을 기초 1, 2, 3강 기초하다가 4강, 5강을 조금 실전 풀이를 했더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 그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6강에서 다시 기초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기초 과정에서는 오행의 어떤 그 방위와 그 색깔 또는 의미 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오행을 가지고 관상에 적용하는 법, 오행을 가지고 풍수 인테리어에 적용할 때 이제 각 방의 위치, 에너지 받는 좋은 에너지를 받는 그 자녀들과 부부 방 쓰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음양 오행에 10간 12지가 모여서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그 순열 조합에 의해서 조합된 60개의 이제 그 간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건데,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보통 왜 육식갑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양간과 양지가 이제 결합을 이루면서 육식갑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행별 육친 십성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60간지는 이제 60갑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오행별 육친 구분, 이제 비경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천간에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이 10개를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온 인류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 10개의 에너지에서 각 한 개의 별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을목일주예요. 을목일주. 우리가 한 2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자, 을목일주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 혼자만 손 들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자, 병화일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3명이 손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20명에는 또 30명에는 다 누구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그 오행별이 있으며, 음간으로 태어났느냐 양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일간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을목이니까 을목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십성 육친관계가 나타나죠. 근데 지지는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래. 우리가 이 천간이 10개와 지지 12개가 모여서 이렇게 60간지가 됩니다. 그리고 60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갑자순중, 갑술순중, 또 갑신순중, 갑오순중, 갑진순중, 갑인순중 이래서 천간이 뭐든지 갑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천간의 10개가 순행을 해요. 순행, 역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지도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도 순행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60개가 된 거예요. 60개의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60간지를 우리가 또 60갑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가 뭐냐면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내년은 경자년. 작년에는 무술년이었죠. 그러면 어때요? 내년에 2020년은 경자년, 21년은 신축년, 또 22년은 이민년, 23년은 개묘년. 그래서 2019, 20, 21, 22, 23년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갑진으로 가는 거예요. 갑진, 을사병 이렇게.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가 10간의 순서와 12지의 순서만 알면 순서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0갑자의 순서를 다 알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외우려 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 역학은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자를 많이 알아야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는요, 우리가 천간 10개, 지지 12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24년 전에 공부할 때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자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역학계에 그래도 쉽게 들었던 계기가 됐겠죠. 요즘에는요,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강에서 제가 오행의 상극과 상생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상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상극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주는 각 일간에 그 10개 천간 중에서 한 개의 별로 태어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10개의 별이 크게 묶어지면 목화토금수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우리가 그 육친을 10가지로 나누어서 비견겁재 해서 이제 정인 편인까지 10개의 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 일간 기준이에요. 일간 기준인데, 자, 그러면 제가 목일주일 때, 화일주일 때, 토일주 또는 금일주, 수일주일 때마다 이 식신과 식상과 편제와 관과 인수가 다 틀려져요. 왜냐하면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을목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목일주인데 목에는 또 갑일주도 있죠. 그러면 갑일주와 목일주는 똑같이 각자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하는 것은 화예요.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화가 식신과 상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는 내가 견제하고 내가 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는 뭐냐면 여자한테는 남자한테는 다 아버지가 되고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어때요? 아껴 쓸 수도 있고 막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아껴 쓰면 부자 되고 돈을 팍팍 쓰고 경마하고 또 도박하고 이러면 어때요? 다 나가죠. 그래서 돈은 내가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모아지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손실되고 없습니다. 자, 나를 기준해서 목일주를 기준해서 나를 극을 하는 것은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또 남자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일주를 기준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 나무는 어때요? 물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물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것은 수고, 그 다음에 편인과 정인이라서 우리가 모친이고 문서예요. 우리가 집문서, 땅문서 쓰면 어떤 내 빽이 되죠? 그러니까 돈 있는 거 어디다 묻어요? 다 문서에다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일주의 경우는 어떨까? 내가 화로 태어났다. 내가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화일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식신은 화생토로 해서 내가 생하는 것은 토기 때문에 이 토가 식신과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을 말로 전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일주 같은 경우는 또 뭐다? 내가 극을 하는 게 편제와 정제에서 여자한테는 시어머니예요. 내가 극을 하는 게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우리 여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극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내가 강하게 태어나면 시어머니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약하게 태어날 때 시어머니한테 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극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불은 어때요? 새를 녹이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극한다.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극을 당하니까 시어머니하고 나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사이랍니다. 그렇지만 사이좋게 얼마든지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주 조합이 있어요. 누구냐,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일주 때는 나를 극을 하는 거. 내가 불인데 나를 물로 극을 하니 무섭죠. 그래서 내 화일주 입장에서 나를 극을 하는 것은 수다.
그래서 이것은 정관, 편관이라고 하면서 직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장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불이 물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날 꺼트릴까봐. 그 다음에 화일주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목을 우리가 편인과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토일주도 봐야 되겠죠? 내가 토일주, 무토와 기토일주 태어난 사람은 뭐가 식상이냐고요? 금이 식상입니다. 토생금, 그 다음에 토국수는 토일간 입장에서는 수가 재성이 되고, 토일주 입장에서는 목이 관이 되고, 토일주 본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편인 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일주로 태어났으면 어떠냐? 금일주는 뭐예요? 수가 식상이에요. 금생수. 금극목으로 정제는 편제는 목이 되고, 또 화 입장에서는 어때요? 금을 녹이죠? 그래서 금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당하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이 금일주 입장에서는 화예요. 또 금일주 입장에서는 토생금을 받기 때문에 토가 편인이고 정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수일주 한번 볼까요? 자, 수일주는 어때요? 본인이 수일주일 때는 목이 식상이 되고, 수일주 때는 화가 재성이 되고, 수일주 같은 경우는 토가 관이고, 또 수일주 같은 경우는 금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자, 목화 토금수로 어떤 일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식상이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때요? 성명학을 또 제가 하지요. 한글 성명학, 자모음, 다. 우리가 자음만 하시는 성명학도 많은데 그건 반쪽짜리 성명학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다 결합해서 하는 제가 그 성명학을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명학 강의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 사주풀이의 육신을 가지고 이름에다가 대입을 해서 감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는 목일주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목은 나무죠.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우리가 나무의 생로병사가 사람의 생로병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목화 토금수 중에서 목을 의이나 사람처럼 대입을 해서 그 십성을 갖다가 목일주에다 대입을 한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이름에다가 성명학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름풀이를 사주풀이식으로 사주의 육친을 십성을 도입을 해서 감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4년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자음 성명학을 했기 때문에 한자 성명학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음하고 모음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 발전됐죠. 우리가 컴퓨터가 어때요? 예전에는 컴퓨터 본체가 굉장히 큰 것만 있었잖아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비하면 컴퓨터가 엄청난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문이 발달해서 성명학도 자음에서 모음으로 또 발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잘하면 제가 가르치는 성명학도 이해가 빠르고, 또 성명학을 먼저 배우신 분은 제가 사주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행별로 육신의 십상이 다 달라지죠. 비경갑진 다 똑같지만 오행에 따라서 그 오행이 식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는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수일주 입장에서 이 오행이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수일주인데 목화만 있고 금수가 없다거나, 또는 수일주인데 금하고 토만 있고 목화가 없거나, 또 수일주인데 요 네 가지는 있는데 금이 없다거나, 인성이 없다거나, 또는 토가 간성이 없다거나, 또는 재성이 없다거나, 또는 식상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오행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상위 10%에서 20%,
또 하위 10%, 20%는 극과 극이지만 대부분 나머지 한 5, 60%, 70%는 다 평범한 사주라고 합니다. 다 뭔가 조금 한 가지씩 빠진 게 있죠. 또 많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사주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주대로 살지만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대운에서 올 때에 우리가 그때 또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 없고 영원히 불행한 사람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은 뭐예요? 역행하는 게 있고 순행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남자는 태어난 해가 사주 일주가 아니라 태어난 해가 양간인 해에 태어나면 순행이고 음간인 해에 태어나면 역행이고, 또 여자는 양간인 해에 태어나면 역행이고 여자는 음간으로 태어난 해에 출생한 사람들은 어때요? 순행이죠. 그 대운수도 다 틀려요. 우리 사람들이 뭐 아홉수가 안 좋다 막 이러는데 아홉수에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대운수에 따라서 안 좋은 그 해가 있어요. 그 나이대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안 좋은 나이대가 다 틀린 거니까 무조건 그 아홉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렇진 않아요. 뭐 우연히 자기가 또 그 안 좋은 그런 대운수에 걸려 있을 때는 또 그게 아홉수가 안 좋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온 전 세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맛이 나는 건 뭐냐면 대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주가 티코 사주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어때요? 8차선 도로라면 내가 어때요? 편안하게 가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어때요? 그냥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면 어때요? 막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보다 그래서 대운이 더 좋아야 된다고 그런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주가 좋으면 대운이 나빠도 어때요? 그 가는 과정이 좀 쉽죠. 근데 사주가 나쁜데 내가 대운까지 나쁘면 그건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땐 정말 힘들죠. 그래도 다 사주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가 또 있는지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내 사주에서 비견이 많고 식상이 많고 재성이 많고 또는 관이 많고 인성이 많은지 막 또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죠. 일단은 사주에서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통변, 깊이 있는 심리적인 면은 아무래도 수업 시간 하겠죠. 좀 차별을 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